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설 신황태자비 납치 사건의 인물 관계망을 시각화하고 분석한 디인의 사관들입니다. 저희가 이 소설을 왜 굳이 계피로 시각화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통 소설을 읽을 때는 스토리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지만 인물들 간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소설에는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진 매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계피를 이용한 관계망의 시각화를 통해 이 인물들 간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소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이 소설을 계피로 시각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신황태자비 납치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일본의 황태자비가 납치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범인을 목격한 자도 없고 황태자비의 안전도 전혀 보장할 수 없어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본 제1의 수사관인 다나카는 범인과 황태자비를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던 중 며칠째 아무 기척도 없던 범인이 신문사를 통해 요구사항을 공개합니다. 바로 한성공사관발 전문 제435호와 1937년 12월 13일자 동경 일일신문을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죄를 축소하기 위해 숨겨왔던 문서로 명성하고 시해 사건과 난징 대학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두 일본 정부가 조선과 중국에 저질렀던 참혹한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범인을 찾아내 살해하려고 합니다. 결국 범인이었던 임성규는 검거되고 공범인 펑더와이는 죽게 되지만 범인인 임성규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의 황태자비 마사코는 두 문서를 공개하고 세상에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알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소설의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나카. 다나카는 따뜻함과 냉철함을 동시에 지닌 유명하고 유능한 일본 형사입니다.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수사부장의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하면서 황태자비 납치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황태자비와 범인의 흔적을 뒤쫓다가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사코. 마사코는 모든 국민의 존경과 애정의 대상인 일본의 황태자비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의 연락을 받고 간 공연장에서 정체모를 이에게 납치당하게 됩니다. 납치범의 뜻대로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녀는 납치범의 진심과 숨겨져 있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리. 모리는 실력과 인성을 모두 겸비한 다나카를 존경하는 일본의 수사관입니다. 자신의 롤모델인 다나카를 도와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다닙니다. 펑더아이는 난징 대학살 때 일본군으로부터 유일하게 생존한 이의 손자입니다. 평생을 그 트라우마로 고통받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임성규와 손잡고 일본의 황태자비를 납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성규. 임성규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일본의 스즈키 대대의 기세에 겁먹고 도망친 대한제국의 지휘관 임석호의 손자입니다. 대한제국의 황후를 처참히 살해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선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일본의 황태자비를 납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의 데이터 수집 기준입니다. 큰 따옴표로 표현된 대화만을 수집하였으며 한 명이 다수에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화자일 청자일, 화자일 청자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두 본명으로 표현하였으며 대화가 오고 가지 않고 화자가 청자에게 연속하여 말을 건 것도 두 인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청자가 없거나 생각하는 음성, 압하는 음성은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한 화자의 말을 들은 청자가 대화문이 아닌 지문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응답한 것은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자 중 직업으로만 불리는 인물은 데이터를 명확하게 세분화하기 위해 이름 앞에 지역을 표기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총 2262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화를 통한 인물들 간의 관계로 화자, 청자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 국가, 소속의 속성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요. 성별은 남, 여, 미상,
국가는 일본, 한국, 미국, 중국, 미상으로 구분하였고 소속은 직업을 범주화해서 경호업, 경찰,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정치계, 교육계, 공무원, 회사원, 왕족, 미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10가지의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먼저 전체 데이터를 시각화하였고 다음으로 소설의 구성 단계별로 나누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을 각각 시각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주요 챕터별로 시각화하였는데요. 다나카가 등장하는 챕터, 임성규와 마사코의 챕터, 다나카와 임성규, 마사코가 만나는 챕터,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챕터들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데이터의 시각화입니다.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시각화한 것이며 그래프 타입은 디렉티드, 노드의 크기는 아웃디그리, 노드의 색은 프로페션으로 설정하였고 엣지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의 스토리는 일본 황태자비가 가부키를 관람하던 도중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난 휴게실에서 납치당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제1의 수사관인 다나카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본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황태자비의 납치 사건이라 그런지 언론의 관심은 정말 뜨겁습니다. 이에 경시총관과 수사부장은 수사를 하는 다나카 대신 언론의 질문에 답을 하며 수사를 지켜봅니다. 저희는 이 시각화에서 4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다나카와 수사부장이 연결되어 있는 엣지가 다른 이들과의 엣지보다 두꺼운 것을 보아 다나카와 수사부장의 대화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부장이 다나카를 많이 신뢰하며 의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부장과 총감을 중심으로 언론계가 많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언론계와 접촉이 많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다나카는 언론계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총감과 수사부장이 다나카가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언론계 앞에 대신 나서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언론계 노드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일본 내의 황태자비 납치 사건이 가장 큰 이슈임을 알 수 있으며 일부가 경시처 수사관들과 연결됨을 보아 황태자비 납치 사건에 언론계 인물들이 범인과 연결돼 있다고 의심을 받아 수사관들이 언론계 일부 인물들과 접촉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가 경찰, 언론계, 정치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에 교육계도 관련되어 있으며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일본의 교육계가 바뀔 수도 있는 큰 사건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각화는 소설의 5단계 중 발단입니다. 그래프 타입은 디렉티드, 노드의 크기는 아웃디그리, 노드의 색은 네이셔널리티로 설정하였으며 엣지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발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태자비가 납치된 후 일본 제1의 경찰 다나카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기자들은 관심을 갖고 수사부장과 총감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화에서도 4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는데요. 국가 미상의 외신 기자가 있는 것을 보니 사건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책 속에서는 히리타가 유키코를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은 것을 보아 이 둘이 연인으로 발전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마다가 오자쿠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자들과 별개로 핑크 잡지사는 수사부장과 총감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건에 대한 진실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기사를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태자가 다나카와 이어져 있습니다. 황태자비 납치 사건으로 인해 황태자비를 걱정하는 황태자의 사랑꾼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설의 5단계 중 전개 부분의 시각화입니다. 계피 설정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다나카가 모리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며 범인에게 속아 정보책 역할을 했던 사토미, 요시코, 미치코에게 범인에 대해 신문합니다. 사건의 범인이 중국인들과 연관됨을 알고 중국인들을 만나면서 범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황태자비 마사코와 범인인 임성규가 처음 만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시각화에서 도출한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성규와 마사코가 다른 사람과의 교류 없이 둘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둘은 타인과 분리된 공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발단에서는 사토미 요시코 미치코의 연결이 다나카와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전개에서는 사토미 요시코 미치코 모리 다나카의 연결로 그들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함께 범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치코, 사토미, 요시코가 다나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단 부분에서는 주로 다나카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다나카가 그들을 설득시켜 범인의 실마리를 듣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핑크 잡지사 직원 하루코가 사건의 증인 미치코와 관련이 있고 수사 중 미치코와 접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코가 기쿠지와 대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치코에게 정보를 얻고 기쿠지에게 전달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각화는 소설의 5단계 중 위기 부분입니다. 계피 설정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위기 부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납치된 마사코와 임성규는 조금 더 활발히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곤도의 등장으로 납치 사건의 수사의 흐름이 바뀌었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편찬을 위해 정치계 인사들은 계속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시각화에서 도출해낸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인 임성규와 중국인인 펑더와이가 접촉한 것으로 보아 둘이 같은 뜻을 가졌음을, 또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게 저지른 일이 사건의 원인인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임성규와 마사코의 노드가 전 단계보다 커진 것을 보아 둘 사이의 교류가 더 증가했음을, 마사코가 임성규에게 마음을 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 단계에서는 모리와 수사부장의 연결이 없었는데 곤도가 등장하면서 모리와 수사부장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곤도가 이 둘의 연결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카소네가 전 총리이지만 현 총리보다 연결망도 많고 다른 이들을 향하는 엣지가 두꺼운 것을 보아 실질적인 권력자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설의 5단계 중 절정 부분의 시각화입니다. 계피 설정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사건이 잘 풀리지 않자 다나카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줄로만 알았던 곤도의 날카로운 추리력 덕분에 황태자비인 마사코와 함께 기쿠에 있던 임성규를 향한 경찰의 수사망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출해낸 시각화는 세 가지입니다. 다나카가 수사 과정에서 높은 계급의 경찰들과의 소통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경찰들 이외의 소통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보아 다나카가 수사에 진전이 없어서 조금 지쳐있는 상황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코와 임성규가 기쿠 이사와 기쿠 강연사에 연결돼 있으므로 현재 기쿠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도가 기쿠 파출소장과 기쿠 파출소 손사와 연결돼 있으므로 곤도가 임성규와 마사코를 찾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등장하는 형사 곤도가 다나카보다 더 빨리 범인과 접촉을 했습니다. 다나카에게 범인 임성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설의 5단계 중 마지막 부분인 결말의 시각화입니다. 계피 설정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결국 임성규는 검거되고 황태자비인 마사코는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마사코는 재판에서 그동안 알게 되었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일본 정부의 만행을 고발하며 한국과 중국의 편에 서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았는데요. 다나카가 펑더와이와 끝까지 아무 교류가 없는 것을 보아 펑더와이는 결국 다나카에 의해 검거되지 못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임성규와 마사코의 연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임성규가 경찰에 체포되어 마사코와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말로 갈수록 기자, 이웃 등의 엑스트라들이 없어지고 주요 인물들만 남는 것으로 보아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용의자를 향한 수사망이 점차 좁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코가 청중, 박원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 재판에서 마사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등장인물 챕터에 대한 시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나카 부분입니다. 그래프 타입은 디렉티드, 노드 크기는 아웃 디그리, 노드 색은 디그리, 엣지는 웨이트입니다.
일본 제1의 경찰 다나카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챕터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다나카는 이번 사건이 단순 납치 사건이 아님을 깨닫고 범인의 요구인 두 문서에 대해 알아보던 중 외무차관에게 불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파리네라 불리는 일부 주요 정치계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 알게 됩니다. 수사부장 총감이 기자들과의 접점에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부장 총감은 수사과정 발표를 통해 대중을 연결하고 다나카가 온전히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상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서포트를 지원함으로써 다나카에게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나카와 모리 간의 엣지가 두드러지는 것을 보아 모리가 다나카의 수사를 최대한으로 돕고 있으며 다나카 또한 이런 모리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 다나카가 수사의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리와 수사부장, 총감과 같이 연결된 노드가 다나카가 1대1로 연결된 노드보다 적은데 이를 통해 다나카는 혼자서 수사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성규와 마사코가 등장한 챕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계피 설정은 앞과 같습니다. 납치범인 임성규는 황태자비를 자신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데려온 후 식사 시간마다 음식을 주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을 열어주어 운동도 하게 하며 슬리퍼 대신 하얀 운동화를 줍니다. 그리고 아픈 마사코를 데리고 병원에도 다녀옵니다. 마사코는 보통의 납치범과 다른 임성규에 대해 납치 이유를 물으면서 일본의 역사적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시각화에서 두 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납치범 임성규와 황태자비 마사코의 노드와 엣지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보아 납치범인 임성규가 일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코와 임성규가 쌍방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횟수가 많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성규와 마사코가 기쿠 간호사, 기쿠 의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마사코와 임성규 둘 중 한 명이 아팠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치 상황에서도 마사코가 간호사와 의사를 만나는 것으로 보아 임성규가 마사코를 존중해줬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각화는 다나카가 임성규와 마사코를 만나는 부분에 대한 시각화입니다. 계피 설정은 앞과 같습니다. 모리의 특별 지시를 받은 곤도는 자신의 지역에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 도중 목사의 집에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다나카는 435호 전문을 통해 임성규가 범인임을 알게 되고 펑더와이와 임성규는 황태자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시각화에서는 4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곤도, 모리, 다나카가 연결된 엣지가 두꺼운 점을 볼 때 마사코를 구출하는 데에 곤도와 모리가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으로 조사하는데 다나카와 마사코 간의 엣지가 다나카와 임성규 간의 엣지보다 두꺼운 것을 보아 다나카와 마사코 간에 수사 외의 주제의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성규 펑더와이 간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검거 직전 황태자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오갔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성규는 다나카, 마사코, 펑더와이 이렇게 3명과 연결되어 있고 다나카는 마사코와 경시청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 경시청과 임성규, 펑더와이가 마사코를 두고 대치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등장인물 챕터입니다. 계피 설정은 앞과 같습니다. 일본인과 사이토를 중심으로 역사 왜곡 교과서를 편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코가 미치코에게 받은 정보로 핑크 잡지사에서는 황태자비 납치 사건에 대해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을 통해 마사코가 진실을 밝히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챕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임성규와 유일하게 연결된 경찰계 인물이 곤도인 것을 보아 곤도가 가장 먼저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담길 역사의 왜곡에 많은 이들이 동조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이 다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밀리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사코가 청중과 박원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에서 마사코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사코와 청중 간의 연결이 일방적임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마사코가 청중에게 연설 또는 호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저희 프로젝트 포스터입니다.
디인예 홈페이지에서 이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저희 프로젝트 웹사이트로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나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